오랜만에 고민 댓글인데요. 전 27살이고요. 고향이 부산인데 전역하고 드디어 서울에 어느 정도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서 최근에 신림동에서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작은 방인데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겁이 나지만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설레이는데요. 대디님은 대학교 때부터 혼자 사셨으니 돈을 아낄 수 있는 자취 꿀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진정한 어른의 길로 들어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댓글의 내용에서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독립하게 된 게 가장 기쁘다고 하셨는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그 말이 기특하고 예쁘고요. 글쓴이 부모님께서 정말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워내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칭찬해. 아무리 신림동이라고 해도 월세 자체가 비싸고 아직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생활하시는 게 좀 빠듯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생활비를 아껴서 돈을 모을 방법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자취를 오랫동안 하면서 터득했던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돈을 모으는 한 가지의 진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쓸데없는 지출을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준비 없이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할 텐데 일단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중 하나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겁니다. 20대 때 가장 많은 지출은 데이트 비용이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20대 때 또한 인생에서 가장 감성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지 말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있는데 나 자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지금부터 유료 호흡을 하겠다 이런 말과 같다라는 거였는데 정말 전 100% 공감을 해요. 앞으로 독립해서 살다 보면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은 정말 실감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돈이 술술 어디선가 새어나갑니다. 그래도 그나마 가장 돈을 아낄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식비를 아끼는 건데요. 이 식비를 아끼는 길이 곧 생활비를 아끼는 길이고 곧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시길 바랄게요.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똑같은 카드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용카드는 외상이잖아요, 외상. 반면에 체크카드는 지갑 같은 건데 자, 월급을 받으시면 일단 금액을 딱 정해서 50만원이면 50만원 딱 정해놓고 난 절대로 식비, 식재료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금액을 깨지 않겠다라고 굳은 다짐을 하고 이 금액을 체크카드에 넣으시든 현금으로 지갑에 갖고 계시든 딱 정해서 이 안에서 반드시 끝낸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을 벗어나버리면 난 굶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돌이켜보면요 엄청나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정말 바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면요 웬만하면 집에서 끼니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점심도 웬만하면 도시락을 싸는 게 좋고요. 집에 반드시 간장, 소금, 설탕, 고춧가루, 참기름 일단 이 5가지만 있어도 웬만한 한식은 무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국간장은 국과찌개, 뭐 진간장은 뭐 볶음 요리, 조림 요리에 좋고요. 이러한 자세한 정보들은 인터넷만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런 기본적인 식재료를 갖추시고 그때그때 간단한 음식들을 조리해서 드시길 바랄게요. 특히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실 때 이 정도는 먹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지 마세요. 다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대형마트는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가끔씩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먹을 정도의 양만 장을 보시는 게 좋고요. 가장 최악은 배고픈 상태에서 대형마트에서 장 보러 다니는 게 최악입니다. 그러면 정말 불필요한 음식들을 많이 사게 돼요. 조그만 TMI를 하자면요 식재료의 최고의 신은 계란과 양파입니다. 이 아침에 계란만 삶아 먹어도 훌륭하게 단백질 보충할 수 있고요. 이 계란 후라이에 김치만 있어도 아주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또 양파는 웬만한 요리에 다 맛을 낼 수 있는 최고 식재료고 인터넷에서 양파 요리 레시피만 검색해 보시면요 간단하게 많은 걸 해먹을 수 있고요. 또 마트에서 파는 김치도 정말 맛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CJ에서 파는 김치가 입맛에 맞는데 항상 냉장고에 한 포기 정도는 구비해 놓으세요. 햄만 있으면은 김치볶음밥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왔거나 누가 반찬을 줬다면요 필사적으로 빨리 드세요. 특히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나물 종류는 사오자마자 이틀 안에 먹는다는 느낌으로 사와야지 3, 4일이 지나고 나면요 반찬이 있는 걸 까먹고 금방 상하거든요. 또 치킨, 피자 시켜 먹는 거 정말 맛있죠. 근데 하지만 치킨이나 피자 하나 시키면요 거의 4, 5일치의 식재료를 살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아예 치킨, 피자 같은 것들을 시켜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시켜 먹자. 이렇게 집에서 해 먹는 것도요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 이 흐름을 계속 타게 되면요 계속 해 먹게 되는데 근데 한번 흐름이 끊겨버리면 그때부터 귀찮아서 아예 몰라 그냥 시켜 먹을래가 돼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렇지 조금만 신경 써서 습관 들이면요 영양가도 있고 돈도 아끼면서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습관들을 조금씩 한번 들여보시길 바랄게요. 또 그리고 자취를 하게 되면 밥 지어서 먹는 게 은근히 귀찮은데 물론 밥을 바로바로 지어서 먹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그게 힘든 분들은 밥을 아예 많이 해놓아서 전자레인지 용기를 사서 밥이 되자마자 얼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갓 지어놓은 밥을 얼려놓았다가 며칠 후에 먹어도요 정말 갓 지어서 만든 밥 느낌이 나니까 정말
정말 밥을 하기가 싫고 귀찮고 시간이 없다 싶은 분들은 꼭 이 방법을 써보시고요. 이 아침 같은 경우도 조금만 신경 쓰면요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삶은 계란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견과류 큰 통에 들은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좀 비싼 것 같아도요 가성비가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출출할 때마다 견과류를 먹는 게 너무너무 몸에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그릭 요거트 있잖아요. 그릭 요거트가 정말 단백질이 많아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를 항상 집에 챙겨 놓는데, 큰 그릭 요거트 하나가 한 4,500원 정도 하는데 아침에 3분의 1 정도를 덜고 나서 견과를 덜어서 먹는데 이 영양가와 가성비와 맛, 이 모든 걸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게 개인적으로 비추인 게, 생각보다 샐러드를 먹는 게 번거롭고 사놓고 안 먹어서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전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한 끼를 파스타를 해 먹는 게 정말 가성비가 갑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타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파스타 면이랑 파스타 소스를 항상 구비해 놓고 파스타에 드세요. 이 맛도 좋고 배부르고 생각보다 영양가가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저칼로리의 고단백면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냉동식품이나 육류, 해산물, 라면, 통조림, 장, 소스는요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마트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하지만 채소나 계란 같은 건 마트에서 구매하는 게 좋겠죠. 전 지금도요 대형마트의 마감 할인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마감이 임박했을 때 신선 코너에서 할인 많이 합니다. 특히 그 다음 날이 쉬는 일요일이면요 더 많이 쳐요. 고기부터 해서 생선, 초밥 이런 거 할인 많이 치니까 요 시간대 활용하면 정말 알차게 장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기 살 때 노브 땡땡을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가 참 싸고 맛있어요. 또 생필품 사실 때는 다이땡 완전 강추. 노브 땡땡과 다이땡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가는 곳입니다. 또 그리고 생수를 사재기에서 물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전 비추예요. 또 조금 TMI를 하자면요 이 생수통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10년간 이거 쓰거든요. 이거 브랜드는 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필터만 갈아서 수돗물 받아서 정수해서 먹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물 마시는데 가성비 최고고요. 네,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즐기시는 게 바로 10,000원에 4캔 사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경제적이지가 않아요. 이 4캔에 10,000원이면 정말 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쟁여놓긴 하는데 오히려 위스키나 몰트, 보드카를 사서 홀짝홀짝 얼음 먹고 오렌지 주스 곁들여서 즐기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의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돈을 아끼고 싶으면 술은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친구들과 즐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20대 때 불필요한 술자리만 줄여도 돈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든 이 저렴한 제품들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싸다고 오이해하면서 사지 마시고 반드시 싼 이유를 보고 조금만 더 비싸지만 더 좋은 게 있다면, 이걸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다면 그걸 사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매달 1일이 되면요 카드 내역이나 현금을 쓴 내역을 쭉 한번 뽑아서 체크하면서 돌아보는 습관을 한번 들이시길 바랄게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었나, 아니면 이것은 내가 아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하고 안 하고는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달 동안 쓴 내역을 돌이켜보는 건요 고통스럽고 보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돌이켜보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하다 보면 정말 놀랍도록 내가 정말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이 소비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를 알아봤는데, 그 밖에 또 돈을 아낄 수 있는 건 공과금이겠죠. 사실 공과금을 아끼는 게 얼마나 아낄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금액을 떠나서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공과금도 반드시 아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요금인데, 이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방이든 사용하지 않는 곳곳의 불은 항상 끄고 다니시고요. 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자잘한 누수가 원인인데, 그래서 멀티탭을 끄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냉장고를 뺀 모든 기기들은 쓰지 않을 때 모든 플러그를 차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명을 모두 LED 전구로 바꿨던 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물새도 무시 못하는데, 샤워하거나 양치할 때 제발 물 틀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전 자취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웬만하면 샤워는 헬스클럽에서 하고 와요. 집에서도 절수 샤워기나 수도꼭지 필터를 썼는데 물새가 정말 적게 나왔고, 설거지할 때도요 이렇게 식기에 양념이 뻘겋게 묻고 기름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반드시 키친타올로, 키친타올도 많이 뜯지 말고 조금씩 뜯어서 식기에 묻는 양념을 싹 제거하고, 이 큰 트레이에 모든 설거지 거리들을 트리오로 닦아서 모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헹구시고요. 이렇게만 해줘도 엄청나게 물새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스비도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은 애들을 키우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제가 자취할 때는 겨울에도 웬만하면 얼어 죽을 것 같은 날씨가 아니면요 집안에서 후드티에 깔깔이 입고 수면 양말 신고 이런 걸 입고 있었고, 보일러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무조건 외출 모드로 해놓는 게 가장 경제적이었어요. 이 외출 모드는 설정 온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분들이 집이 좀 따뜻해졌거나 혹은 밖에 나갈 때 이 보일러를 꺼놓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켜고 하는데, 이렇게 보일러를 껐다 켰다 했을 때 그 보일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계속 외출 모드로 해놓고 은은하게 집을 훈훈하게 만드는 게 가장
가장 경제적이었고, 그리고 전기장판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안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보일러보다 전기장판을 현명하게 쓰는 게 더 돈 아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창문에 뾱뾱이 붙이는 거, 이게 좀 번거롭긴 한데 바깥에 있는 찬 공기를 차단해줘서 이 실내 온도 유지에 아주 좋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또 그리고 문풍지를 사서 문틈 막는 것도 아주 좋고요. 혹시 가스비를 더 아낄 수 있는 확실한 비법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신다면 인터넷이나 TV 해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OTT로도 웬만한 게 대체가 되고, 또 저렴한 요금제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 정도만 봐도 컨텐츠가 볼 게 많아서, 제가 만약에 지금 혼자 자취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야기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번듯한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실 텐데, 앞으로 지인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의 청첩장이나 부고장 받으실 텐데, 이런 경조사 증빙 캡처맨이 있다면요, 모아놓는 게 좋아요. 이것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어디에 기부한 게 있다면요, 이 기부금을 납입한 내용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인터넷에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월세를 내고 계신다니까 이 월세 환급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지금 만약에 월세가 50이라고 한다면 12 곱하면 1년에 600이잖아요. 거기에서 10%니까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 무주택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니까 이거 꼭 신청하세요.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대주인 본인의 명의로 계약된 월세 계약서랑 이 무주택 세대여하고, 또 연소득이 제가 알기로 근로자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알아보세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는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TMI를 보태자면요, 보험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아직 자취생인데 뭔 보험이냐, 이건 좀 오바다, 돈 아깝다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전 그래도 딱 하나 실손의료보험은 꼭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다쳤을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선에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몸을 쓰는 직업이다 그러면요, 이 상해보험까지도 가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2, 3만 원대 돈으로 나중에 수백만 대의 위기 대비가 된다는 점에서 보험은 가성비가 있는 자산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도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지금 말이 많아지는데, 아직 20대고 자취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는데, 최대한 조금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기회 잡기가 어려워져요.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이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납입기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가점이 쌓여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지원 상품도 청약 가입자에게 우선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에 효과적이고요. 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 신혼희망타운이나 이 청년주택에 당첨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자취하는 동안의 청약 준비는 이 수년 뒤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이런 복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신혼희망타운, 청년주택도 그렇고,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보면요, 아이유가 혼자서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성균이 왜 그걸 혼자 짊어지고 있냐고, 그런 거 신청하면 나라에서 다 지원되니까 빨리 신청해라 하니까, 근데 아이유가 놀라면서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니까 이성균이 한숨을 푹 쉬면서 넌 주변에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라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들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돈을 모으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허튼 돈을 쓰지 않는 거,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흔히들 결혼하고 나면은 돈을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려고 해서라고 생각 들어요. 이 식비는 습관을 다스리는 거고, 보험은 삶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만들고, 이 청약은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니까 오늘부터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설계를 하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취업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독립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꼭 그 기세를 이어나가서 연애도 잘하시고 결혼도 하셔서 멋진 가정도 꼭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기특하고 장하고 대견스러워요.